예, 5월 28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뭐 조금 올라간 정도, 뭐 빠진 나라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유럽 당국자들이 6월부터는 금리 어쨌든 내릴 거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하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어제 5월 최대폭으로 코스닥이 올라갔거든요. 1% 이상 올라간 다음 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코스닥 시장의 오늘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반도체, 엔터주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말고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야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좀 생기는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시장이 뭐 유럽 시장 마감 뭐 이런 거보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좀 많은데, 미국 시장에 최근에 낙관론이 좀 늘어나고 있나 봐요. 뭐 어제 이제 보도에도 나온 걸 보면 월가의 전망치가 중간값이 작년도 연말에 4,850포인트 정도, S&P 500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5,25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최고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 5,200을 전망하던 곳에서 BMO가 지금 5,60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상향한 이유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착륙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빅테크가 주도를 했다가 최근에 유틸리티, 에너지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강해져서 시장이 질적으로도 좋아졌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MO에서는 한때 연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올해 7번 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투자자들이 연준의 생각과 되게 비슷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리스크였는데 좀 덜어내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증시가 첫 5개월 동안에 8% 이상 올라간 경우에는 7% 이상 추가로 더 올라간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거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미증시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또 뒷받침하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쨌든 계속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도 뭐 두 자릿수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만큼만 딱 성장이 되면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단지 비싸져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사람들이 구매를 그만큼 많이 한다라는 거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뭐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의 상승을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달러 포지션이거든요. 달러 포지션이 물론 이제 투자자들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토탈에서 보면은 달러 강세 포지션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쪽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뭐 특별하게 경제가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도 어쨌든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올해 연내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9월이 될지 몇 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일방적으로 계속 강세 보이는 거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우리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4.4%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시가 추세적으로 돌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금리 안 빠지면 2,800 언저리 가면 또 거기 고점 맞고 한동안 조정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달러하고 금리하고 미국이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달러 인덱스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금리가 밑으로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증시가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달러 인덱스가 실제로 밀리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어제 5월 들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5월에 1% 넘게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4월부터로 보면 1%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날 연속적으로 또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런 흐름을 깨줄 거냐. 근데 최근에 보면 코스닥의 수급이 좀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 중순경쯤 됐을 때, 기관이 안 하던 짓 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매수하기 시작하는데, 저게 이제 일시적인지 추세인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기관이 계속 사요. 예, 계속 사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10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제가 보기에는 종목 장세가
여름 때 좀 뭔가 다이나믹하게 펼쳐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 코스닥이 그동안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집했다는 얘기라서 종목들별로는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5월 14일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그리고 평균 매수가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수익률을 한번 쭉 뽑아서 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승률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락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반타작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반타작 정도인데 지금 개인들은 승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따박따박 물량 모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 기관들이 이거 지금 14일 이후니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 주식을 사놓고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세가 기관들 매수세가 일주일에 뭐 5일이면 그중에 4일 정도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기업 근데 이 중에서 걸러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이틀 그냥 투기적으로 확 돌아가지고 순매수가 과하게 집계된 종목들은 잘라내고 따박따박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121선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고 봤는데 121선에서 어제 다행히 그 아래로 한참 내려갔다가 이제 종가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위에서 또 막혔잖아요. 78,000원은.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78,000원 넘어가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달러 차트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요번에 돌아서게 되면 65달러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환율이 내려가면 뭐 굳이 저만큼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주봉상 60주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뭐 어제 우연히 무슨 뉴스 보고 또 월요일이라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21선 깨지 않고 달러 차트에서 주봉상 61선 딛고 올라간데 오늘 뭐 61선 내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좀 이 근처에서 좀 하다가 하루 이틀 안에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가면서 중요한 저항대를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내일의 삼성전자 미션은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뭐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해외 쪽에서 들어온 건 별로 큰 건 없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5월에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삼성들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았어요.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팔았는데 어제 주가가 막판에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같은 사이즈의 매도가 나오면 투자들이 이거 어제가 트릭이었다. 트릭 반등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정도에서는 사실 매수로 돌아서 주는 게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감을 주면서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수급의 변화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낙폭주, 눌림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던 엔터주들이 먼저 출발을 해버렸고 어제 2차 전지주들이 모처럼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짝이냐 추세가 뒤집히는 거냐. 물론 뭐 추세가 뒤집힌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대세로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한 한 사이클 정도의 어떤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또 시장이 또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이 아주 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런 류의 기업들이 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반등을 좀 만들어줘야 이제 시장이 얘도 가고 쟤도 가고 뭐 강세 종목 가고 쉴 때 낙폭주 가고 뭐 이런 구도가 되면서 계속 가는 장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지 그리고 코스닥 주요 업종 4대 업종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하나 더 더하면 엔터. 이 중에 이제 엔터는 최근에 강했으니까 빼놓고 이제 나머지 빅3 중에 2개 정도가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라간다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이후에 코스피 시장의 주요 종목들 상승률을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종목들별로 보면 그냥 그 전차 그리고 밸류업 이런 종목군들 외에는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낙폭이 결코 만만치 않죠. 예,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력했고 하이닉스도 두 자릿수 올라가고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금융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가던 종목이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낙폭조 중에서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일정한 어떤 반등 사이클, 이게 뭐 대세가 바뀐다 이런 거는 좀 무리지만 일정한 어떤 반등 사이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나열해드린 이런 류의 기업들, 또 이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코스닥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방송 많이 늦어지니까 한두 시간 이상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저녁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